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신 KT 또 간만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제목에 제가 군계 일학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너무 잘하네요. KT가 옛날에 KT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잘했을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좋아요. 숫자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8.6%나 늘었네. 이거 KT가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그 일회성 부동산이 좀 껴 있어요. 근데 그거 빼도 잘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 128% 늘었습니다. 3,694억 원 찍었네요. 그다음에 이것만 잘하면 그냥 뭐 우승생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시장이 예상한 컨센서스 대비로 19%나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제가 이게 또 학벌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빼고요. 그냥 어디 갈 줄 알았는데 저희 간 거. 컨센서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이번 분기서부터 이 회사가 새로운 걸 합니다. 뭘 하냐면 사업 부분을 갑자기 나누네요. 텔레콤 B2C, 디지코 B2C, 텔레콤 B2B, 디지코 B2B. 이거를 보면 좀 헷갈리시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분면으로 나눠서 위에는 텔코. 텔코가 뭐죠? 통신. 밑에는 디지코. 디지코는 뭐냐면 디지털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텔코의 이쪽 영역을 B2C, 디지코도 B2C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B2B, 여기도 B2B.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텔코의 B2C의 대표적인 사업은 무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유선전화. 이거 우리 다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텔코의 B2B 뭐냐? 기업에서 쓰는 전용 회선. 기업도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이메일 보내고 하는 거 다 공짜 아니에요. 그거 다 전용 회선이 필요하다. 뭐 IDC 이런 거. 여러분들 그 게임 하려면 혹은 사진 찍으면 클라우드에 올리시잖아요. 그거 다 IDC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디지코 B2B가 IDC네요. 그리고 텔코 B2B는 전용 회선.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분류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조차도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디지코 B2C는 뭐냐면 IPTV. 여기는 IPTV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눴는데 이게 보니까 성장이 좀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자, 볼까요? YY 기조로 보니까 텔레콤 B2C 2.2%. 이건 좀 쏘쏘한데. 디지코 B2C 3.3. 이거 괜찮아요. 3.3이면 잘한 거예요. 통신에서 2% 이상이면 잘한 거예요. 텔레콤 B2B 8%. 이게 대박. 이 기업들이 회선을 확실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일 안 하고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이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코 B2B 0.4. 이거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게 성장성을 이끌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약간 그 무선보다는 유선 쪽에 가까워요. 무선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타고 데이터가 가는 것이 무선. 유선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케이블을 위해서 데이터가 가는 게 유선인데 유선이 좋아요, 유선이. 근데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게 작년 내내 좋았는데 4분기에도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올해도 좋을 거라는 거예요. 2022년에도. 그러면은 올해도 성장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KT는 아무래도 무선 비중이 큰 회사예요. 70% 이상. LG 플러스는 대략 5대5 정도. 근데 KT는 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딴 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선이 좋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KT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군계 일학이라고 표현을 한 게 물론 SKT랑 LG 플러스가 뭐 다른 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포트폴리오의 구성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KT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에서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마케팅 비용 캐펙스 이런 비용 통제가 너무 잘 이루어졌고 또 일회성 이익까지 반영이 되면서 숫자가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했던 부분은 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배당이 갑자기 1,910원이 나온 거예요. YY로 41%나 증가를 했어요. 재작년에 1,350원이었었는데 1,910원이 됐습니다. 예, 확 늘었는데 이 회사의 배당 정책은 별도 조정순이익의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면 배당이 느는데 이게 엄청 늘어난 거예요. 왜? 통신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좋을 거고. 그러면 이게 올해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통신 3사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SKT랑 KT랑 유사해요. 작년 기준으로. LG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올해 만약에 유선 쪽에서 이렇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KT가 제일 높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주 투자할 때 뭐 지금처럼 매크로가 흔들리고 어렵고 시장 어렵고 할 때는 확실히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거든요. 배당만 놓고 비교해 보면 얼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 KT가 괜찮을 수 있는 거는 이제 SKT가 분할을 했잖아요. 통신과 비통신으로 해서 비통신 분할된 데가 SK 스퀘어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SKT는 투자 매력이 다소 분산이 됐어요. 네, LG는 원래 비통신이 거의 없었고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통신과 비통신의 조화가 괜찮은 거죠. 왜? 이번 실적을 보니까 통신 부분에서 별도 부분에서 1조를 벌었다면 이 연결 부분에서 6천억 정도를 번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K뱅크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할 거거든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그러니까 여기에 장부가가 워낙에 낮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IPO를 하면서 실제로 좀 재평가되는 우리가 북밸류가 재평가되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배당도 괜찮고 비통신에 대한 매력도 높아 보여서 통신 3사 중에서는 KT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다만 관건이 하나 있어요. 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할 수도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적 분할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주가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사실 오른 기업이 빠진 기업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는 IPO다. IPO가 되면 그때는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제 요새 하도 물적 분할 관련해가 투자자들이 많이 상처를 입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오면 주가 빠져요. 그래서 KT는 사실 이 AI DX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제가 파악했을 땐 2% 초반이거든요. 전체 매출액 대비. 그래서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아마 회사의 고충은 이런 데 있었을 거예요. AI DX가 좀 핫하다 보니까 좀 연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는 이 KT의 조직 구조에서는 AI DX만 연봉을 많이 주기가 좀 힘든가 봐요. 좀 고루한 조직이긴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리하자. 모든 체제를 바꾸기 위해 리크루팅서부터 여러 가지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그런 레이셔널을 갖고 있는데 근데 투자들은 웃기지 말고 나 이거 하면은 너네들 못 믿겠어. 그냥 분할하고 IPO 할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주가 빠지면 어떡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주가 하락을 막으려면 어쨌든 그거와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약속을 해주거나 아니면 제도가 실제로 개편이 되는 걸 볼 때 그것과 좀 맞물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적 분할하고 나서 IPO 할 때 신주인 수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해주면 단기적으로라도 주주에 대한 피해를 상대적으로 좀 덜 입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건 발표 주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불안한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나왔을 때 주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그러면은 KT가 진정한 군계 일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KT에 대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